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2단원의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일단 그 정수와 유리수를 배우기 이전에 마이너스, 음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지금이 2022년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에, 한 2000년 정도 전에 음수의 개념이 탄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BC 2세기에 중국의 가장 오래된 수학책이 있어요. 구장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이너스의 개념을 사용했다, 음수의 개념을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는 숫자를 표시할 때 수막대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양수는 빨간색으로, 음수는 검정색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했다라고 해요. 때로는 음수의 개념을 수막대를 이렇게 기울여서 표현을 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7세기 정도에 인도에서는 어땠느냐? 브라마구프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최초로 0을 숫자의 개념으로 인정하고 도입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0보다 더 작은 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음수라는 개념을 막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었냐면 우리가 재산이 쌓이잖아? 그것은 양수야.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누군가한테 뭔가를 빌리게 돼 있어. 부채죠, 빚. 이것을 마이너스야 라고 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양수만 생각을 하던 그 시대에는 이 마이너스라는 음수라는 숫자를 형식적인 수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그 마이너스의 개념을 도입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그러다가 12세기에 유럽에 이 개념들이 쫙 퍼지게 됩니다. 왜? 계산할 때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도입은 하되 잘 이해는 실질적으로 이해는 못하는 상태에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물건의 개수를 셀 때 존재하는 것을 세잖아요. 없는 것은 세지 않죠. 없는 것은 없는 거니까. 하나라도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이래서 우리가 자연수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물건의 개수 셀 때 자연수, 뭔가를 쪼개는 분수까지는 괜찮아요. 오히려 분수를 더 많이 사용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을 표현한다. 요게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숫자야. 그런데 계산할 때는 얘가 편리하거든. 그러니까 요것들을 받아들이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데카르트 수학자 들어봤나요? 논리학자, 수학자, 철학자 했던 그 데카르트가 수직선에다가 그 숫자를 대응을 시켜서 표현을 한 거예요.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큰 쪽에 우측에다가 양수를 표현하고요. 왼쪽에 좌측에다가 마이너스의 개념을 표현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확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구나. 그러면서 음수도 크기를 비교할 수 있구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중에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정확하게 0이 없는 건데 없는 것보다 더 작은 수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치만 이때에도 혼란은 계속 되었답니다. 대체 뭐가 맞느냐? 사용은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그냥 일단 형식적인 수로 계속 쓰자.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오래 또 지속이 돼요. 자, 양의 부호, 음의 부호. 우리가 플러스를 양의 부호, 마이너스를 음의 부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기준을 잡게 되는 0은 뭐죠? 양의 부호도 아니고 음의 부호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닌 수라고 정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양의 부호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인도의 그 브라마구프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가진 재산을 양수, 빚, 부채를 음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해수면의 높이를 0이라고 할 때 해발, 양수, 그 다음에 해저, 음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상승, 양수, 뭐죠? 감소, 얘는 음수 이런 식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전, 후, 동, 서, 증가, 감소, 미달, 그 다음에 이제 초과하는 거, 오버되는 거 초과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엔 적자야, 이번엔 흑자야 할 때 흑자, 적자, 지상, 지하, 뭐 이런 거, 상승, 하강, 뭐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 양수와 음수의 개념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수학자 호이케라는 사람이 그 전에는 많고 적음에서 양수, 음수 이렇게 썼거든요.
그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쓰진 않았어요. 그냥 많다, 적다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 호이케라는 사람이 얘를 갖다가 수학적인 연산 기호로 플러스 마이너스 덧셈 뺄셈의 기호로 사용을 해서 얘가 쫙 일반적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뭘 생각해 볼 거냐면은 자연수의 1번 구분을 한번 지어 볼게요. 자연수의 부호, 즉 여기서 말하는 부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입니다. 부호를 붙인 수. 자연수에 부호를 붙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자연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연수는 자연에 존재하는 거를 셀 때 쓰는 숫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가장 쉬워요. 뭐라고요?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셀 때 쓰는 숫자. 존재하는 것을. 존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다? 자연수가 될 수 없다. 자, 일단 사과나무에 사과가 딱 열리는데 사과가 크든 작든 한 개씩 열리죠. 혹시 사과가 반 개만 열리는 거 본 적 있어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사람이 태어나면 아이가 크든 작든 한 명씩 태어나겠죠. 물론 쌍둥이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크다, 작다를 떠나서 개수로 얘기를 할 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셀 때 쓰는 숫자를 우리가 자연수, 그래서 내추럴 넘버다, n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주는데 여기다가 부호를 붙이면 그럼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플러스 자연수, 마이너스 자연수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연수 앞에 플러스의 기호가 붙었다? 우리는 이것을 양의 정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플러스 자연수가 뭐라고요? 양의 정수. 그러면 마이너스는 뭐겠어요? 음수, 음의 정수. 그러면 아까 0이 뭐라 그랬어요? 양수도 음수도 아니다 그랬는데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의 그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생긴 이 0. 우리는 이 0까지 해서 이 세 개를 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수 3과 양의 정수 3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 다를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연수 3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과 3개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과 3개 이럴 때. 양의 정수는 자연수에다가 뭐라고 한 거예요? 플러스 3을 붙인 거예요. 양의 정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연수에다가 플러스 3을 붙인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 3이라고 썼느냐? 그러면 얘는 3이고 얘는 플러스 3이지만 여기 있는 플러스의 기호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생략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 3이나 양의 정수 3이나 이제는 뭘로 본다? 개념상으로는 자연수에다가 플러스를 붙인 거지만 이제는 얘를 같다라고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 3과 양의 정수 3은 같다라고 이해를 해두세요. 또 하나, 마이너스 3분의 6은 정수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 분수 형태로 보이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약분할 수 있죠. 약분하면 얼마다? 2. 그러면은 마이너스 2다. 그럼 얘는 뭐였죠? 음의 정수. 그러면 음의 정수. 음의 정수는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인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yes. 맞다. 음의 정수니까 정수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형태의 자, 두 번째. 자연수에 부호를 붙이면 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분수에 부호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분수라고? 그렇지, 분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분수, 뭐 3분의 2? 오케이. 3분의 2라고 하는 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부호를 붙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죠? 플러스 부호를 붙이게 되면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3분의 2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 양의 유리수 양의 유리수 그 다음에 얘는 음의 유리수 자, 그 사이에 또 뭐가 있다? 양수와 음수의 기준이 되게끔 해주는 0이 있다. 그러면 굳이 유리수를 정수처럼 나눈다면 이렇게 보통 많이 나누진 않는데 나눌 수 있죠?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유리수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리수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리수가 무엇일까? 자연수, 뭔지 생각했죠? 그럼 유리수가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유리수는 이거다라고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외워야 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유리수가 분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수가 아니고요. 분수꼴입니다.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한 걸 유리수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자, 유리수란 뭐가 유리수죠? A분의 B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런데 A가 뭐가 안 돼요? A는 0이 안 되고요. A랑 B는 정수여야 합니다. 안 되고 A와 B는 정수 이렇게 모자라서 씁시다. 그래서 유리수는 분수 스타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되고 정수분의 정수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소수, 분수 이런 것들이 이제 유리수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리수가 분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겉으로 이해하고 문제 푸는 데는 뭐 특별한 사항이 없지만 유리수가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생각을 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유리수가 이렇게 또 나뉘어진다. 3번 수 체계 한번 봅시다. 뭐라고? 수가 체계가 있다고? 수도 상의 개념과 하위의 개념으로 나타낸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 체계를 한번 보는데 우리가 방금 뭐 했죠? 유리수 했죠?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분수로 표현 가능하다. 그쵸? 이렇게 쉽게 알아두라고 했고 그럼 유리수는 뭐로 나뉜다? 처음에 정수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들어갑니다. 이거 까다롭게 생각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얘 뭐라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생각해봐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정수야. 그럼 이 안에 다 뭐가 있어요? 다 정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거에 뭐가 있어? 여기 유리수가 있어. 그럼 여기에 있는 어떤 수는 정수예요? 아니에요? 정수가 아니죠. 그죠? 그럼 얘는 유리수야 아니야? 유리수지.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어떠한 유리수가 여기 있다. 이게 뭐예요? 보통 우리 분수소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수는 아까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양의 정수 이름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추럴 넘버, 자연수.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또 뭐가 있냐면 얘는 우리가 보통 정수로 1, 2, 3, 4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얘가 소수로 표현됐을 때 끝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는데 유한소수와 한 개가 있는 소수 0.234 뚝 끊어지는 거. 그 다음에 순환소수가 있습니다. 이 순환소수는 중학교 2학년 때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어 있어요. 이 순환소수는 뭐냐면 예를 들면 0.3333333 이런 거 3분의 1을 나눠봐요. 그러면 33333 이런 거 어떠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끝은 없어. 이런 게 있고요. 이거 이해되셨죠? 요거 다시 한번 좀 이따가 그리기로 하고 우리는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중학교 1학년인데 전체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분수로 표현 가능한 게 유리수라면 분수로 표현이 불가능한 게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어떤 거라고 할까요? 있을 이유, 없을 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유리수, 무리수라고 해요. 그럼 무리수는 어때요? 끝이 없고
파이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3.14 어쩌고 저쩌고 이런 파이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끝이 없고 반복되지도 않아. 얘는 순환하는데 얘는 순환이 안 돼. 비순환 무한소수예요. 그래서 얘는 끝이 없어서 분수로 표현이 불가능해. 그러면 얘랑은 어떤 소수야? 끝이 없는 무한소수야. 그리고 얘랑은 뭐라고 불러요? 수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됐죠? 저기서의 소수는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양의 약수가 두 개인 수 그게 아니라 얘 소수점 얼마 하는 글씨 야오 이거 작은 적을 소 이거 있죠. 숫자가 굉장히 작다라는 의미에서 소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작다 적다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이 유리수와 이 무리수를 합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실제는 실제의 숫자, 그래서 real numbe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거는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1학년. 얘 2학년 때 배우고요. 얘 3학년 때 배우고요. 그럼 얘 다 배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여기서 또 다른 허수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게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를 알아두고 얘가 수체계예요. 수의 시스템. 약간 뭐라 그럴까? 피라미드 형식처럼 이렇게 되죠. 요거 조금 알아두시고 얘가 상위의 숫자, 얘가 하위 개념의 숫자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를 한번 그림의 형태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조금 헷갈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해두고 얘가 가장 큰 게 뭐다? 가장 큰 게 실수다. 그럼 실수가 뭐가 있대? 유리수, 무리수가 있대. 아, 그래? 그러면 이만큼을 유리수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나머지, 동그라미를 뺀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되겠죠? 무리수가 되겠죠. 유리수를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무리수니까. 그러면 유리수는 뭐라고 했어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해서 이만큼을 정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떠한 숫자들은 또 뭐라고 부를까요?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 아닌 유리수. 그러면 정수는 몇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럼 이렇게 한번 나눌게요. 억지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 0이 있고요. 여기는 뭐라고? 양의 정수 플러스 여기는 음의 정수.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양의 정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자연수라고 부른다. 이해됐죠? 그래서 수체계를 이런 그림으로 나타내봤고 이런 나뭇가지 모형의 도식표로 한번 나타내봤어요. 이거 꼭 외우세요. 이거 무조건 뭐야? 다 외워야 돼. 별표. 별표 같다 안 돼. 해표. 무조건 수체계는 외우세요. 나하고 공부했던 학생들은 이것을 거의 잊어버리지 않는 한, 잊어버릴 수 있지만 100% 외우게 합니다. 왜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언제까지? 고3 때까지. 못 외우는 경우에는 50번씩 써서 오는 것을 숙제로 하거나 남아서 쓰게도 합니다. 그 정도로 얘가 중요해요. 수의 상위 하위 개념 꼭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 뭐에 대해서 한다? 절대값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이라는 개념이 자, 요거를 완전히 절대값의 개념을 많이 어려워해요. 절대값이 뭐야 그러면 우리 가장 쉽게 생각합시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해요. 절대값은 뭐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원점으로부터. 출발이 항상 어디죠? 원점 기준이에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내용이에요. 이 절대값이라는 것의 내용이고 그러면 얘를 표현하는 수학적인 어떤 기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숫자 사이에다가 양쪽에다가 어떻게 한다? A라는 숫자가 있으면 양쪽에다가 짝대기를 쫙 그어서 괄호 아니에요? 짝대기를 쫙 그어서 절대값 표시를 해줘요. 자, 문제. 얘가 0이 있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0이 있어야 돼요. 이쪽이 3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서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표현을 한대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3, 3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3, 3인 건데 동쪽으로 3m, 서쪽으로 3m 그래도 원점으로부터 얼마큼 걸어가야 돼요? 얘가 3으로 똑같죠, 길이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3을 절대값 해주면 3이라는 위치는 주소예요. 3이라는 주소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큼 같다? 3 같다. 단위가 있으면 3m 같다. 뭐 3km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3 절대값은 그러면 위치가 여기야. 주소가 마이너스 3이야. 너 어디 살아? 그럼 나 마이너스 3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절대값을 딱 표현해주면 얘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학교 때부터 새롭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많이 좀 익혀주세요. 문제 하나 볼까? 절대값은 항상 양수니? 절대값은 항상 양수니? 양수니? 이렇게. 양수입니까? 이렇게. 절대값은 항상 양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답을 하면은 yes, no. 어떤 걸까요? No. 왜 그러냐? 왜 절대값은 항상 양수가 아니냐? 0 때문에 그래요. 0 때문에. 절대값 0은 0이야. 얘는 아까 0 뭐라 그랬어요? 양수도 음수도 아닌 수다. 그래서 얘는 0이 나오고 0을 제외한 나머지 양수의 절대값도 양수. 그렇죠? 음수의 절대값도 양수. 그렇죠? 그러면 0을 제외한 나머지는 항상 절대값이 양수니? 그럼 yes. 근데 여기서 그런 게 없이 절대값은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얘 때문에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또 문제. 절대값 얼마나 나올까? 어떤 수가 절대값이 7이 나왔어. 이다. A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어떤 수를 절대값 했더니 7이다라는 소리의 의미가 무슨 얘기야? 거리가 7이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7이다.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얘가 0을 기준으로 하고 거리가 7이야? 그럼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얘가 7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7, 얘는 마이너스 7. 이해가 됐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수는 뭐다? A는 7 또는 A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으면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으면 그러면 뭐가 같다? 절대값이 같다. 이것도 하나 써볼까요? 원점으로부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어떤 말이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 절대값이 같다. 왜 그래? 절대값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며. 똑같은 거지. 오케이. 5번 수의 대소관계. 수의 대소관계가 뭐예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냐 이거예요. 자, 이거 바로 문제. 5 마이너스 2분의 7 0 2분의 5 이렇게 할까요? 또 할까? 오케이, 소수대 하자. 마이너스 3 5.5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 숫자 중에서 누가 가장 큰지 누가 작은지를 비교해보래. 여기서 누가 가장 크고 누가 작은가. 이거를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무조건 뭐 한다? 수직선을 이용한다. 그러면 수직선에 이 숫자를 대강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찍지 않아도 위치 알 수 있잖아. 자, 0 기준 잡아주고요. 그러면은 앞에부터 해봅시다. 얘 5 됐죠? 그럼 얘 마이너스 2분의 7은 헷갈리면 얘를 소수로 한번 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3.5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3 대강 잡고 그러면 이쯤 맞죠? 그럼 여기를 위에다 쓸까요?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5 얘는 2.5네 2.5 5의 절반인 여기 정도 되겠네. 여기 2분의 5 마이너스 3 여기 표시했네. 여기 우리 이거 좀 이렇게 할까요? 점으로. 그 다음에 5.5 그럼 여기겠네 뭐. 5.5 이렇게. 그러면 순서가 1, 2, 3, 4, 5, 5 큰 순서대로 얘 5.5 5 2분의 5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7.
작은 순서대로 쓰시오.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3, 0, 2분의 5, 그 다음에 5, 5.5 이렇게. 절대값이 가장 큰 것은 그럼 얘 5.5.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것은 그럼 얘. 절대값이 두 번째로 큰 것은 그럼 얘.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묻는 대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다. 절대값은 양수, 음수, 유리수, 정수, 뭐 자연수, 0 다 들어갈 수 있다. 그죠? 0은 정수니까. 그 다음에 6번. 얘들아, 이 대소관계를 할 때 누가 크다 작다를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 한번 볼까? 0은 마이너스 3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더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큰 거거든. 마이너스끼리는 무조건 이 숫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가 더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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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부등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식으로 써보자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야?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면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부등호를 사용해서. 그 문장을 이해하면 뭐 등호를 쓸 수도 있고 부등호를 쓸 수도 있는데 걔는 이 문장의 내용이 결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거? 부등호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등호를 어떨 때 쓰나 보니까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는데 A하고 B하고 얘가 더 이럴 때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이렇게 A하고 B하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 이모티콘처럼 생긴 거를 사용을 하는데 얘들아 여기서 부등호래요. 부등호. 그러면 이 등호가 뭔지를 알고 부등호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여기다가 아주 중요하니까 잠깐 자 등호는 요것을 의미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같을 등 부호호, 같다는 부호, 같다는 기호를 우리는 이렇게 짝대기 두 줄을 거줄 거야. 그러면 같지 않다라는 것은 등호가 아니고 같지가 않대. 그럼 우리 같지 않다 이렇게 쓰지 않아? 그치?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쫙 거버린다고. 그러면 얘가 부등호인데 생각해봐. A랑 B랑 같지가 않아. 그러면 같지 않은 건 알겠어. 그럼 A가 커? B가 커? 또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런데 아예 이런 기호를 사용하면 A가 커? B가 커? B가 커? A가 커?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한 번에 더 이상 질문 없게 깔끔하게 그 표시해 줄 수 있는 이 기호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야? 부등호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같지 않은 기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A가 B보다 어떻다고 했니? 우리가 이거를 작다, 미만이다 이렇게 읽어줘.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어주니?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등호 표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하라고 읽어주지. 그 다음에 얘가 하나가 또 있어.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는 되고 얘가 안 되잖아. 그럼 A는 어때? 크지 않다지. 얘가 빠져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요 내용을 갖다가 말로 써주면 여기다가 작거나 같다, 이하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 그러면 A는 B보다 어떻다? 크다. 얘를 초과. 그치? A는 B보다 같거나 크다. 뭐라고? 이상. 상자가 위에 오거되는 윗상자지. 얘는 뭐라고? 작지가 않다. 이렇게. 그래서 문장으로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이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식으로 써줄 거고, 부등호가 들어간 식으로 부등호 기호를 사용할 거고, 부등호 기호가 나와 있는 거라면 우리가 해석하거나 말로 소리내어서 읽거나 할 때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니까. 오케이? 절대값이 어떤 수가 있는데 얘가 2보다 작아. 이해가 됐죠? 이보다 작아. 일단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x가 정수라고 할 때 정수 x는 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 1일 때 절대값 x가 2보다 작을 때 정수 x는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절대값이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절대값 x가 얼마가 될 수 있어? 1이 될 수 있어. 선생님 왜 1.5 이런 거 안 해요? 정수잖아, 정수. 그지? 응.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x는 보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네. 그러면 절대값 x가 0이 되는 것은 또 뭐가 있지? 그럼 얘는 한 개밖에 없다 그랬어. 그러면 그때 정수 x는 뭐가 될까? 답이? 답은 x는 1, x는 0,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정수의 개수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얘는 몇 개야? 얘는 3개. 개수를 물어보면 얘가 정답이고 정수를 물어보면 일일이 다 써줘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정수가 아니라 얘가 문제가 뭐로 바뀌면 좋을까? 유리수는 이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정수 x는 그 다음에 유리수 x는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그림을 좀 한번 그려서 생각해 볼게. 수직선을 한번 그리면 얘가 0이고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절대값 x가 2가 되는 지점을 한번 볼까? 그러면 절대값 x가 2가 되려면 여기 있는 지점이지. 근데 2는 안 되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되잖아. 그러면 얘 빼고 알고 있지? 빼려면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 거. 여기에 있는 수들이 절대값을 하면은 다 이것을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리수는 답이 얘는 뚝뚝뚝 끊어져서 정수는 셀 수가 있지만 양의정수, 음의정수 0 셀 수가 있지만 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럴 때야말로 부등호를 사용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이해되니? 이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가 부등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 2, 3, 4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쭉쭉 가게끔 사용하는 게 맞는 표현이야. 그러면 어떻게 쓰면 안 되냐 하면 이거 가끔 있어. 얘가 2랑 3이랑 비교하면 누가 크니? 3이 크지. 근데 4랑 비교하면 누가 크니? 4가 크지. 이렇게 쓴다고. 그럼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도 아니고 이 짬뽕으로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부등호 방향은 한쪽 방향을 향해서 벌어지게 표현을 해준다. 이거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절대값 x가 2보다 크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럼 또 해보자. 그럼 절대값 x가 3일 때는 x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 절대값 x가 4일 때는 x는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러면 절대값 x가 n일 때에는 뭐 되게 많겠지. 그럼 뭐가 되니? x는 플러스 n, 마이너스 n. 어떻게 됐다? 무수히 많다. 엄청 많다. 끝 있다 없다? 끝 없이 많을 때 우리가 무수히 많다 이런 표현을 써. 그러면 얘가 정수일 때는 이렇게 되고 유리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 유리수일 때는 그럼 영역이 어떻게 되겠니? 여기 밖으로 벗어나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을 때 됐니? 그 다음에 x가 2보다 더 클 때 여기다가 or 써주든지 이거나 아니면 또는 이런 표현을 쓰면 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요게 유리수 범위에서의 정답. 얘가 정수에서의 정답. 문제. 마지막 퀴즈. a가 b랑 비교했더니 커. a가 더 큰 상태이면 이렇게 되면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a가 b보다 크면 절대값 a가 b의 절대값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yes, no.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정답은 no. 그쵸? 왜 그러느냐? 얘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얘야말로 논리적인 상황이 필요해요.
만약에 A랑 B랑 둘 다 양수다. 그러면 A도 양수, B도 양수다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그림 그려야 돼. A도 양수, B도 양수 그러면 여기가 0이야.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러면 어때? 얘가 더 크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큰 수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럼 얘가 A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뭐다?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둘 다 음수야. 그러면 얘도 그림을 그려봐야 돼. 이렇게 해줄까? 수직선 가지고 이게. 그러면 얘도 0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선을 딱 그렸는데 둘 다 음수야. 여기다 좀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그러면 얘가 A가 되겠지. 얘가 더 크니까.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런데 절대값은 누가 더 커?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더 크겠지. 그럼 이때는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고? A의 절대값보다 B의 절대값이 더 큰 쪽으로 돼버린다. 이해됐죠까지? 자, 문제는 세 번째. 얘가 왜 문제냐?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데 둘 중에 하나가 양수, 둘 중에 하나가 음수. 부호가 다른 케이스인데 이렇게 되면 상황을 좀 보자고요. 자, 얘가 0이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숫자가 2야. 그러면 숫자는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그렇게 됐을 때에 얘가 A이고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비교해줄까요?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더 컸어. 그러면 절대값은 절대값 마이너스 1과 절대값 2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지. 오케이? 그렇다면 다시 상황 바뀌었어. 이렇게.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마이너스 2랑 1이랑 비교했을 때 1이 더 크지. 내 절대값 해볼까? 절대값 마이너스 2와 절대값 1 중에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얘가 0이야.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1. 부호가 다른데 똑같은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중에서 누가 더 커? 1이 더 컸어.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게 A, 얘가 B예요. 그런데 얘를 절대값 해주니까 마이너스 1의 절대값과 1의 절대값은 똑같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부등호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마지막 조금 주의해줘야 돼요. 어떨 때 부호 다를 때.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정수와 유리수의 개념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죠? 이해가 안 될 때에는 다시 보고 다시 보는 것. 다시 보고 이해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